학부모님과 사무실에서 통화를 할 일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학생들의 이제 최근에 학교에서 학생이 어떻게 지내는지, 또 학생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통화를 자주 해요. 근데 하루는 어느 부모님과 어머님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귀주에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다가 제가 몇 가지 단어를 제외하고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어머니 다시 전화 드릴게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고 귀주성에 있는 친구를 막 찾았어요. 막 찾아서 친구야, 지금 귀주성에 계시는 어머님이랑 통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도저히 의사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학생이 찾아와서 저를 옆에다 앉혀놓고 우리 옆에 학생이 앉아서 이제 옆에서 통역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 빨리 얘기 좀 해줘. 통역을 해서 결국에는 부모님께 이제 전달하고 싶은 얘기를 다 전달을 하고 통화는 끝났는데,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학생은 선생님, 이거 귀주성 방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생님 지금 상해나 지금 광저우 쪽의 방언을 들으시면은 선생님 이거는 통역사가 지금 옆에 몇 명은 더 있어야 될 거예요 라는 얘기 듣고서 이거는 진짜 중국의 방언은 만만하게 볼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과는 제가 약 5년 정도 지금 함께 했기 때문에 좀 비교적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 매학기 졸업하는 학생들을 만나게 될 때 저는 좀 많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길게는 4년, 그다음에 짧게는 2년 동안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는 학생들이 집으로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사무실을 찾아와서 선생님 4년 동안 고마웠어요. 그다음에 선생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라는 말을 하면서 인사하고 같이 사진 찍고 갈 때는 제 마음도 따뜻해지고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랑 또 함께하는 시간 중에 상당히 많은 문화체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주도 문화탐방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역사탐방 프로그램, 그 다음에 우리 겨울에 하는 같이 김치 만드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축제 행사도 같이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이런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친해진 유학생들이랑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밥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같이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진도 같이 찍고 옛날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거는 좀 학생들이랑 더 친해진 이제 형, 그 다음에 오빠 같은 느낌도 들면서 유학생들이랑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다라는 기분이 문화체험 행사를 하면서 많이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사실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어려운 일이라든 힘든 일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회의신이라든지 QQ라든지 연락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전화도 많이 하고. 그럼 그럴 때면은 내가 이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보탬이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면은 이게 좀 많이 이제 대염적 국제학생지원팀에서 일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전 사실 이 대협력체에서 일을 시작한 지 한 5년이 됐는데, 처음 이제 이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에서 외국인 유학생 친구들과 룸메이트 생활을 하면서 같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학생들이랑 밥도 많이 지어 먹고, 그다음에 방에서 사실 많은 오락도 이제 게임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방에서 많은 추억들을 남겼었는데요. 이제 한 번은 같이 룸메이트 친구들이랑 밖에 나가서 학교 근처에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식사를 하다 보니까 다 남자인 친구들이기도 했고, 그래서 같이 술을 한 잔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친구는 산동성에서 온 친구였고 본인이 원래 중국에서 마이쮸를 한 병에서 2병 정도 거뜬하게 먹는다라는 친구여서 그러면 우리 소주를 한번 먹자라고 해서 소주를 간단하게, 이제 한국에서는 간소라고 하는데 간단한 소주를 한 잔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소주잔에 따라서 먹다가 양이 안 찼는지 맥주잔으로 바꿔서 이제 이거를 깐 원샷을 막 하기 시작하더니, 그 맥주를 1병, 2병 먹는 친구가 이제 소주 1병 반 정도를 그렇게 들이키고 나서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가 돼서 제가 이제 집에 업고 갔던 기억이
지금 생생하게 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쁘면서 슬픈 이제 우픈 일이라고 하는데요. 우픈 일은 웃기면서 슬픈 일인데, 이제 처음 이 사무실에 입사를 했을 때는 저도 지금보다 나이가 훨씬 더 어리고 피부도 더 이제 뽀얗고 이제 굉장히 상태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사무실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저를 구경을 하러 왔었어요. 이제 새로운 남자 선생님, 젊은 선생님이 왔다 해서 막 구경하러 오고 구경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유학생들과 이제 같이 생활을 하던 중에 유학생들이 많은 사건 사고에 이제 휘말릴 때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아픈 학생들을 봤을 때가 마음이 아프고, 그다음 두 번째로 학생들이 졸업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세 번째는 학생들이 사건 사고에 이제 휘말렸을 때,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유학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학생들이 우울증에 걸린 후에 학교에도 잘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밥도 잘 안 먹고, 그다음에 밖에서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다른 쪽, 이제 중도 탈락의 가능성이 있어지는 나쁜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때 가슴이 많이 아프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학생들이 졸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학생들이 조금 관심이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해서 라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4년 혹은 2년 안에 본인들이 정해진 시간에 졸업을 못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조금 본인의 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금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한 점이 있고, 세 번째로 이제 학생들이 사기라든지 보이스피싱 같은 이제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학생들이 한국에 있는 미리 와 있던 선배들이라든지 주변의 친구들의 이제 달콤한 얘기에 이제 귀를 열고 귀를 듣다가 이제 그쪽으로 나쁜 길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학생들이 재판, 경찰서에 이제 가게 되고, 그다음에 검찰에 검찰청에 가서 재판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나중에는 감옥에까지 가게 되는 상황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볼 때면 제가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일들도 있고 한 것을 보면서 좀 많이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